네, 안녕하세요. 손보성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 이제 파이널 특강이고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시작하고 수업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파이널 강의는 정말 핵심만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낮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가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 강의 목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아이고, 제가 한 이틀? 이틀 안에 이제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2시간에 끝내야 돼서 정말 핵심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최종 정리 및 점검을 목표로 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주제만 제가 딱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핵심 주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 전체의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OT 시간의 제일 마지막에 전체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정리하고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쏙쏙 찾아가는 이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기본 강의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겠죠. 기본 강의도 안 들었는데 파이널로 하겠다. 그거는 조금 너무하죠. 그거는 안 되고요. 기본 강의를 했지만 내가 회계감사 전체 흐름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전체 시작부터 감사 종료까지 전체 어떤 식으로 회계감사가 진행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수강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감사를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고 어떤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 개념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기본 개념을,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자, 강의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저는 제 강의의 포인트인데요. 회계감사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 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시작 전부터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죠? 감사인의 자격이죠. 적격성과 독립성부터 시작해서 감사 계약의 수용과 유지부터 시작해서 감사 계약 체결할 때 우리 계약서 작성해야 될 내용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사 계획, 그리고 통제 테스트, 실증 절차, 그리고 감사 절차의 마무리, 감사 보고서까지 전체 플로우가 한 번에 쭉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회계감사의 큰 흐름을 그려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계감사의 큰 흐름을 저는 이 단원의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별 핵심 개념을 배우시게 되면 전체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는 안 풀어드립니다.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12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뭘 하겠다? 제가 최신 기출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가 많이 됐다. 물론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 교재가 이제 워크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관련된 기출 표시가 다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요것도 조금 골라 드릴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시간 투입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 교재는 회계감사 워크북이라고 해서 제가 쓴 교재고요. 해당 워크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기본서, 제가 이제 컴팩트 회계감사라고 기본서가 있는데 이 기본서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인터페이스나 목차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계감사 목차,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본서랑 워크북 목차고요. 물론 제 기본서는 14가 아니라 16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험은 14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4 단원까지만 적었고 연도별 점수표 14년부터 24년까지 최근 11개년에 대한 우리 점수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단원은 출제가 많이 되었고 어떤 단원은 출제가 조금 적게 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제가 아예 안 된 단원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단원이 있지만 나오면 막 이렇게 9점, 11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원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별로 이런 식으로 쪼갰는데 사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하나가 딱 나온다라고 해서 한 단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면은 다른 단원이랑 이 통합돼서 이게 뭔가 종합 문제식으로 나온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제 교재 목차입니다. 기본서나 워크북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를 구성해 나갔고요. 그래서 기본서가 만약에 있으시다라는 분들은 워크북을 사셔도 좋겠지만 안 사셔도 수업 듣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목차가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원래는 OT를 마쳐야 되는데 바로 마치면 섭섭하죠. 제가 회계감사 전체 플로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교재, 우리 워크북 목차랑 요 플로우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챕터 1. 챕터 1은 전체 플로우에선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챕터 1은 우리 회계감사의 기본 개요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게 회계감사인지, 우리 인증 업무가 뭔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개요다라고 해서 조금 맨 앞에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따로 뽑았고요. 자, 챕터 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이 됩니다. 자, 챕터 2의 제목이 감사인의 자격과 책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회계감사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내가 회계감사인이 될 수 있겠지만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즉 적격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 추가적으로 윤리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울 게 요겁니다. 자격과 책임이고, 요거에 추가해서 배울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윤리 기준이고, 또 어떤 거 제일 싫어해요? 제가 맞춰볼까요? 네, 독립성. 예, 이런 거 싫어하죠. 요게 두 번째 단원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건 뭐냐? 감사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체결할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를 체결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외감법에 대한 내용도 배울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려면 이 회사랑 계약을 맺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의견 거절이 예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 체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감사계약의 수용과 유지입니다. 자, 수용과 유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수용과 유지 차이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자, 한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계약서 체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계약서 체결. 계약 체결하고 또 뭐예요? 계약 변경도 하고요. 계약 리마인드도 하고요. 또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해지하기도 하죠. 그런 내용까지도 쭉 배우는 게 3단원. 자, 그럼 3단원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4단원에서 시작이냐? 아닙니다. 챕터 4는 뭘 할 거냐?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내가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감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종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회계감사의 기본 개념을 익힐 거예요. 자,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중요성은 도대체 뭐고, 두 번째, 경영진 주장은 또 뭔데, 세 번째, 감사 기술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네 번째, 감사 문서는 뭔데, 다섯 번째, 감사 증거는 뭔데, 여섯 번째, 감사 위험은 뭔데, 그리고 회계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요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은 뭔데, 이런 내용들을 챕터 4에서 싹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챕터 4를 배워야 내가 회계감사라는 게 이런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챕터 4에서 먼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 4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앞으로 배울 회계감사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챕터 4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챕터 5예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라면 챕터 3을 하고 챕터 5, 우리 감사 계획이죠. 자, 감사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감사 계획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를 투입해서 얘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게 감사 계획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계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반 감사 전략 수립, 세부 감사 계획 개발 두 가지잖아요. 전반 감사 전략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언제 얼마나 몇 시간을 투입할지에 대한 얘기, 그게 전반 감사 전략. 세부 감사 계획은 뭡니까? 해당 사람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할지, 이게 결국 포인트였죠. 그래서 요거 계획 세우는 게 챕터 5인데 계획 세울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를 들어 특정 개정 과목에 경력이 높은 사람을 배정하려고 해요. 그럼 그 특정 개정 과목이라는 건 뭡니까? 상당히 이 회사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위험하고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위험하지 않은지도 같이 파악해야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뭐가 같이 진행이 되냐? 당연하겠지만 위험평가 절차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요거죠, RMM. 요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쭉 한 다음에 해당 개정 과목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력이 높은 사람을 투입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거시적으로 보고 이 회사는 작년에 비해서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 원래 5명이 100시간 투입한 걸 10명이서 150시간 투입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위험평가와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챕터 5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건 뭐냐? 자, 우리가 위험평가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죠. 우리 RMM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단계인데 이 RMM이라는 걸 두 가지로 쪼개면 우리 IR 곱하기 CR이죠. 결국 우리가 위험평가라는 거 한다는 거는 회사의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통제 위험을 평가를 했을 때 통제 위험 평가 결과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생각을 할 거예요. 원래는 뭐도 설명드리냐? 내부 통제도 설명드립니다. 내부 통제 다 아시죠? 제가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자, 내부 통제 뭡니까?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가 나오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 분계 생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아주 정교하게 잘 설계가 되고 잘 운영이 돼야 뭐가 나옵니까?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으면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높을 거다. 자, 방금 조건이 뭐였죠? 내부 통제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을 경우죠. 자,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뭘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쵸. 통제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6에서는 요 CR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CR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CR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겠죠. CR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경우는 뭡니까? 내부 통제가 딱 봤는데 좋은 경우예요. 자, 이때 좋은 경우라는 건 뭡니까? 설계의 운영이에요. 설계입니다.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예요. 회사가 뭔가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가져오는 원인들을 잘 예방하고 발견하고 적발하고 수정할 수 있는 통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있어요. 그러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죠. 왜? 확정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OC를 통해서, 통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CR이 낮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예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예상으로는 우리가 내부 통제가 좋고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R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TOC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OC를 할 수 있는 건 요때예요, 요때. 요때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TOC를 해요. 두 가지 결과가 있겠죠.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CR이 정말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자, 좋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이제 가져오면 그러면 우리가 CR이 낮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CR이 낮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기억나시죠? 예, CR이 낮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RMM도 낮아지죠. 자, RMM이 낮아졌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요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AR은 우리 RMM 곱하기 DR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목표했던 AR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 계획 단계에서 AR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딱 봤더니 내부 통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사의 RMM이 낮다라는 걸 요때 확정을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DR, 우리 적발 위험을 조금 높여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DR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축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실증 절차의 성, 시, 범을 축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DR을 조금 높여도 무슨 목표 AR을 달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했던 RMM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테스트 결과, TOC 결과 잘 돼 있으면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7단원 제목이 우리 실증 절차죠. 그래서 7단원 보시면은 요거 실증 절차에서 실증 절차를 조금 줄일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아니죠. 이 경우에는 실증 절차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RMM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애초에 평가 자체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AR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DR을 낮춰야 됩니다. DR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어요. 성격 측면에서 좀 더 신뢰성 높은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되고, 시기, 재무제표 근접 시점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범위, 애초에 우리가 봤던 표본 감사 수량을 늘리던가 아니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분석적 절차나 실증 절차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7단원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AR은 RMM 곱하기 DR인데 RMM은 IR 곱하기 CR로 돼 있고 우리는 뭘 평가해야 된다? RMM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돼요. 그게 위험평가입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뭘 한다?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사람을 투입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 이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다? CR을 평가함에 있어서 CR이 처음에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잘 돼 있으면 CR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안 돼 있으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높다라고 판단하면 TOC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실증 절차를 가는 거고요. CR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낮은지 봐야 돼요. 왜? CR이 낮다라고 하는 건 운영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TOC, 통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까지 고려해야 돼서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 잘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RMM이 낮아지기 때문에 DR을 조금 높여도 되겠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 계획 단계부터 실증 절차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6단원이 우리 TOC였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우리 추가 감사 절차라고 하는 거죠. 자,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실증 절차긴 한데 뭐에 따른 실증 절차냐면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실증 절차를 계정 과목별로 보는 게 7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단원으로 넘어가면 뭘로 볼 거냐? 요 실증 절차를 우리 주제별, 특정 항목,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실증 절차를 할 수 있지만 특정 항목은 계정 과목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
여러 계정 과목에 다 있습니다. 부정, 여러 계정 과목에 다 있어요. 매입, 채무, 매출채권 다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나왔어요? 매입, 채무 관련해서 부정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항목은 계정 과목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챕터 8에서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에서 다루는 거랑 8에서 다루는 거랑 결이 다른 거죠.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이 A, B, C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챕터 7에서 배우는 거고요. 여기 챕터 8에서도 어떤 걸 배운다? 특정 테마 위주로 배우는 거죠. 그 테마는 여기 모든 계정 과목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챕터 8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7과 8 둘 다 실증 절차인데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챕터 9인데요. 챕터 9는 사실 플로우 전체에서 보면 6, 7, 8을 다 아우릅니다. 뭐죠? 표본감사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본감사. 회계감사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표본감사죠. 그 다음에 뭐 중요성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왜곡 표시 관련해서 우리가 의견 표명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미수정 왜곡 표시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챕터 9죠. 그래서 속성 표본 감사 그리고 우리 금액 가중 확률 표본 감사 PPS 요거에 대한 내용이 챕터 9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그거는 챕터 11입니다. 그러면 챕터 10은 도대체 뭐냐? 얘는 실증 절차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마무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감사 의견을 표명한다. 표명하기 직전에 해야 되거든요. 직전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 두 주체한테 받죠. 누구한테?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두 가지죠. 경영진이 있고 지배기구가 있죠.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우리가 최종 감사 보고서 내기 직전에 뭐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때 배웠던 보고기간 후 사건, 후속 사건도 봐야겠죠. 자, 그리고 뭐도 봅니까? 회사가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을 평가할 책임이 있어요.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그런 내용이 챕터 10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에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문단이었죠. 각종 문단들이 어떤 문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항목들을 배울 겁니다. 그게 챕터 11이었죠. 자, 나머지 챕터 12부터는 약간 지엽적인 주제, 조금 특수한 주제였죠. 자, 챕터 12는 뭡니까?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 우리 그룹 재무제표죠.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챕터 12. 자, 챕터 13은 뭡니까? 챕터 13은 요거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켜서 뭐가 된다? 우리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있고 검토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렇죠? 설계, 구축, 운영,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회사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회사 아니면 검토를 하는 회사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절차가 조금 달랐죠. 그게 13단원. 자, 그 다음에 14단원은 여러분들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얘는 검토예요. 얘가 2015년도에 나오고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보나치 수열? 이게 등차 수열 아시죠? 예, 그러면 25년도? 잘 모르겠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5단원 뭐냐? 이게 재작년에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키겠다?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절차들을 축소시키는 우리 소규모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제정을 했어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언급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단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단원이죠.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왜? 올해부터 시험이 개편되는데 그 개편된 이유가 얘 때문인데 얘가 안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16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지금 몇 분 동안 했어요? 한 30분도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아주 짧게 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나름의 버전을 달리 가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정 과목별 실증 절차라고 하면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 배웠던 거 있죠? 현금인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유형자산 그런 내용들 각각 보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절차, 이런 절차, 이런 절차. 그쵸? 아니면 특수한 주제들, 요거 주제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목은 알 수 있죠. 부정, 특권자, 회계추정치, 소송 및 배상 청구, 아니면 외부 전문가 활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직접 하나하나는 모르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세 글자. 가방대죠, 가방대. 가정방법 데이터. 요거 검토하는 게 회계추정치에서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아니면 챕터 10 마찬가지죠. 후속 사건에서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후속 사건, 케이스 나누는 거죠. 케이스 1, 2, 3로 나눠서 어떤 부분에 되어 있는지. 그렇죠. 감사보고서일 전이 케이스 1, 감사보고서일로부터 재무제표 발행일까지가 케이스 2, 발행일 이유는 케이스 3.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눈 다음에 어떤 감사 절차가 있는 건지.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감사 책임이 있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이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을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계감사 우리 제일 정석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각 주제별로 중요한 내용을 조금씩 익힙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조금 더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했던 그 마인드맵처럼 이게 처음엔 이렇게 작겠지만 얘가 가지를 치고 해서 나중에는 엄청 커지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회계감사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체 큰 흐름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건지, 왜 이 감사 절차를 하는 건지 모르고 공부하면 암기를 못해요. 물론 암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암기를 잘하려면 이해가 우선이고요. 이해를 잘하려면 전체 플로우를 알아야 됩니다.